굿모닝 에브리원.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에스테스입니다. 11월 30일 쟁점. 한화오션 외국인 매매 동향이 장중에는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령 27일 장 마감 후에 외국인이 2,500만 주 이상, 지분율로는 지분율 증가만 7.4% 이상 이렇게 이제 순매수한 걸로 집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29일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9.97%입니다. 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27일이 그 13.96%가 그 고점이었는데 그 후에 2일 연속 그 감소한 겁니다. 이런 그 외국인 지분율 갑자기 폭증한 거 이거는 이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신주 인수권 대량 투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즉 이 말은 아직 블록 딜이 본격 시행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블록 딜에 의한 그 은행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하나은행 요 은행권 지분 처분이 앞으로 남은 이벤트라는 뜻이고요. 이 블랙딜 그 처분 과정이 장기적으로 한화오션 주가 발목 잡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한화오션 투자 시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 근거들을 쭉 더듬어 봤습니다. 그 배경 사진에 한화오션 주가 추세, 즉 일봉, 월봉, 연봉 그래프 그 캡처한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외국인 지분율 추세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3년 투자 성적표 전부 다 29일 종가로 업데이트한 건데 요 표들은 제가 별도 설명은 이번에는 오늘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은 원래는 27일 오후에 다 이제 준비를 마쳤던 것인데 그 영상을 마감하기 전에 갑자기 한화오션 외국인 지분이 급증해서 그래서 그냥 이걸 영상을 그대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뭐지 했죠. 저게 뭐야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했는데 처음에는 저거 전산 그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거 다트 공시자료가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록딜이 본격됐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들다가 근데 분명히 블록딜은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하루 이틀 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결국 이거는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그 전량 매도한 신주 인수권 그거를 어떤 외국인들이 그게 검은머리인지 노랑머리인지 알 수는 없고요 아직은. 그래서 그 어떤 일부 외국인들이 투기를 했다 이렇게 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예전에 준비했던 그 원고 수정 없이 일단 그대로 그 영상을 마감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그 평가를 다시 한번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거는 외국인들은 이번 2,500만 주 그 지분 일시 급등한 요거를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최소한 1년간 추세적으로 주구장창 한화오션 팔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달라진 것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건 팩트입니다. 예, 저 2,500만 주만 제외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걸 그 강조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행 중이죠. 그 최대 수혜주가 바로 K조선 아니겠습니까? 한화오션은 지구촌에서 조선 빅3 중에서 3등 해라 그러면 서러워하잖아. 예, 빅3는 우리 지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이렇게 빅3는 서로 지가 1등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 전체에서 3등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외국인들은 지금 그 스마트하게 투자한다. 스마트하게 투자하는 그 대표 선수들이 바로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나라에서도 안 하고 한국까지 와서 이제 투자하겠다고 설치는 거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있다 이런 징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왜 지금까지는 한화오션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안 하나 이겁니다. 예? 별로 많이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찔끔 남은 지분, 그러니까 2,500만 주 제외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찔끔 남은 그 지분도 자꾸만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은 안 사냐? 도대체 언제 사냐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도대체 한화 지분을 언제 사냐 이겁니다. 가령 삼성중공업이나 뭐
그 한국, 조선해양 이런 거는 계속 사고 있잖아요. 지난 1년간. 예, 지분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오션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영원히 하나오션 안 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나오션을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매집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걸 더듬어 봤다는 겁니다. 하나오션이 상선, 군함 요거 만드는 재주는 탁월하다고 봅니다. 이건 저는 전혀 의문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대표 방산그룹인 한화그룹이 지금 하나오션을 인수를 해서 요걸 해양방산 세계 1등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돈과 에너지를 집중 투입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뻥을 좀 많이 쳐서 가령 예컨대 지금의 미 7함대, 미 7함대 그 완벽한 어마무시한 그 항모 전단을 아예 인공지능 무인 자율운항 선단 군단 즉 로봇 항모 전단으로까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요. 진짜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빨리 핵 추진 잠수함부터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이제 제기해 본다 이겁니다. 똑똑한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는 지금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500만 주 제외하면 지난 1년간 계속 팔아치웠다고요. 안 사고 있다고 하나오션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안 산다는 거는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오늘 말고 내일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오션이 하고 싶은 일 할 때 필요한 지돈이 없잖아. 대우조선 시절 지돈 다 탕진해버렸고요. 세금 빌려서 겨우 이제 그 입에 풀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자 포함해서 한화 때문에 깨끗한 프레시머니 3.5조 원이 투입됐죠. 인수자금 2조 원에 유상증자 1.5조 원 이렇게 3.5조 원 아주 이건 깨끗한 프레시머니입니다. 여기 투입됐는데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겠는가 이겁니다. 충분하겠는가? 제가 볼 때는 노입니다. 간단하게 노입니다. 그래도 하나오션은 여전히 돈이 고파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 아닙니까? 그래서 전환 신주를 고려한 하나오션의 총 주식수는 3억 8,784만 주입니다. 전환 신주까지 다 고려했을 때 이 중에서 4는 수출입은행은 전환 주식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은행, 요 3대 은행, 여기 이제 그 채권은행단 아닙니까? 여기서 대략 1.6억 주 갖고 있습니다. 지분율로는 41%가 넘습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투자한 거는 한 주도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억지로 투자해서 전부 처물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1.6억 주입니다. 그리고 저 1.6억 주는 때가 되면은 탈출만 갈망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저 물량이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그 주가 지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소되지 않고는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수하기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저거 어떻게 해소되겠습니까? 저 많은 저 산더미 같은 주식을 장중에 팔아서는 저 어느 세월에 다 팝니까? 그리고 주가는 지옥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현재 가격에 저 물량 다 팔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저 물량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결국 저 물량 기관들이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 내렸을 때 블록딜 하면은 더 싸게 산다.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계속 팔아치워버리는 거죠. 너무나 그 스마트한 어떤 그 투자 아닙니까? 기다리면 외국인한테 다 더 싸게 저거 다 넘어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한테 다 또 넘겨야죠. 외국인들이 저만큼 다 가질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번 그 신주인수권자 2,500만 주 늘기 전서부터 저는 블록딜이 결국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블록딜. 이렇게 일어날 거다. 결국 그 산업은행 지분
자, 저거 포함해서 1억 6천만 조 저거는 결국 외국인 투자 컨소시엄 형성이 되고 거기에 블록딜로 넘길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죠. 그 여기에 이제 일부 국내 기관들도 이제 꼽사리 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거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 안 사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블록딜은 최근 가격에서 할인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대량 거래니까 대량 거래는 깎아주는 게 동수고금 모든 거래의 공통 아닙니까? 결국 그 블록딜의 안건은 도매로 싸게 많이 사서 외국인이 그렇죠. 외국인이 도매로 싸게 많이 사서 소매로 비싸게 팔아치우는 겁니다. 누구한테? 개인들한테요. 그래서 결국 개인들한테 가능한 한 많은 수량을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떠넘기는 어떤 전형적인 경로 아닙니까? 저 블록딜 현재 그 하나오션 이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 산업은행 등이 자기가 처분하는 대신에 그 처분 통로를 세탁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외국인 등은 처분해 주는 대가로 할인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블록딜 최적 시기까지 자발적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하면 등신이죠. 예.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지난 26일까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블록딜 매수한 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오션한테 뒤통수 까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블록딜로 물량을 왕창 인수한 거 이거 아직 그 개인들한테 떠넘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 다 팔기 전에 한화가 또 유정을 발표해 버리면 이거 끔찍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 그 하나오션 유상증자가 이번이 마지막 아닐 거 아닙니까? 예? 돈이 아직도 돈 고프다고 하나오션은. 2조 목표였는데 1.5조만 이번에 장만했고요. 이제 이 돈으로 양적 확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해외 조선사를 인수를 하면은 거기에는 그 고정비하고 그 부채까지 다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돈을 불확실한 비즈니스에 확장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돈이 더 필요한데 돈 빌릴 수도 없고 돈을 프린트할 수 없죠. 돈을 해킹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은 주식을 프린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상증자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유상증자는 이제 시작한 거다. 앞으로 몇 번 더 할지 아직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블록딜은 외국인은 블록딜을 하겠다. 산업은행은 언제든지 하고 싶어 하겠죠. 예, 하고 싶어 합니다. 주가가 한 푼이라도 더 높을 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 안 사면 저거 팔 데가 없잖아. 누가 사겠어. 예. 그래서 외국인들을 볼 때 아직은 블록딜에 응할 시기가 아니다 이거죠. 언제냐? 유정 시즌이 끝나야 한다. 앞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유상증자 끝나고 나서 블록딜 협상에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일단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블록딜로 지분이 단기에 급등하면 외국인들 지분율이 그럼 그거 팔아치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 지분 대부분 분산된 이후 다시 말하면은 대략 1억 6천만 조에 해당하는 그 주식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 번에 걸쳐서 블록딜 된 다음에 그걸 이제 팔아치워야 하잖아요. 일정 부분. 예. 앞으로 몇 회가 될지 알 수 없는 유상증자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에 블록딜이 몇 번에 걸쳐서 진행되고 그렇게 블록딜로 받은 물량이 개인들한테 상당 부분 떠넘겨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10년 안에 끝나면은 빠를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한 10년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도 조선주 전망이 여전히 좋다고 판단되면 그래서 K조선 자체는 저는 그때도 여전히 전망이 좋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그때도 하나오션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면은 바로
그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외국인들 지분이 정상적으로 매집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 그 개인들은 하나오션 지금 그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갖고 있으면 팔아치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한번 그 이번 유상증자 과정을 한번 그 되돌아보겠습니다. 예. 매각된 신주 인수권 한번 보면은 산업은행이 1972만 주라고 이제 그 공시가 되어 있는 거죠. 산업은행 보유 지분 5,973만 주에 그 유상증자 그 33%한 거 요겁니다. 그게 이제 1972만 주 가량 되고요. 또 그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신주 인수권만 76.7만 주 있었다고 하죠. 이것만 다 더해도 대략 한 2,050만 주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도를 보시면은 산업은행이 저 신주 인수권을 헐값에 팔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판 것 같습니다. 총 매각 수량 1,972만 주 중에서 1,616만 주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시세에 근접해서 1,580원에 이제 장 외에서 매각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대량 그 물량은 장 외에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장 내에서 이렇게 매각하면 안 되죠. 그 가격에 저렇게 많은 물량을 장 내에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남은 거, 그러니까 1,972만 주 중에서 1,616만 주는 잘 팔았고요. 정상적으로 잘 판 것 같고 남은 거 355만 주 정도 이거는 거래소에서 매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세대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시세가 400원에서 700원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헐값 매각 아니고 현명하게 저는 잘 팔아치운 것으로 예전에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2,500만 주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 산업은행하고 예금보험공사 합쳐봤자 2,050만 주인데 여전히 한 450만 주 부족한 거 아니냐? 그거는 뭐 다른 구주주 중에서도 신주 인수권 그 매도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지금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외국인들이 검은 머리인지 노랑 머리인지는 알 수가 없죠. 하여튼 신주 인수권은 지금 투기한 거 아니냐. 저건 장기 투자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건 투기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물량 이번에 그 투기한 거 2,500만 주 대략 24년 안에는 다 처분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일평균 한 30만 주씩 대략 그 장 중에 이제 처분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소량 분할 매각 아닙니까? 이 30만 주씩 처분하면 대략 한 넉 달 정도면 저 다 팔 수 있는 물량입니다. 예. 그래서 그 26일까지 수년간 그 지속적으로 지분을 줄이던 외국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오션 지분 늘리기로 결정할 그런 합리적인 이유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외국인들 신주 인수권 매수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걸 개인이 매수를 한다는 거는 저 진짜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